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이 크다. 이 속담들의 공통점은 누군가에게 먼저 줄 때 잘 주어야 잘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속담을 보아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잘 주고 잘 받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한이 엄마가 정한이에게 샐러드를 주며 덕선이네 가서 밥 한 공기만 얻어오라고 합니다. 덕선이네는 샐러드를 받고 밥을 건네주며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고 큰 그릇에 깍두기를 가득 줍니다. 선우 엄마는 정한이네에게 카레를, 정한이네는 선우 엄마에게 고기를, 덕선이네가 태기네에게 상추를 등등 이렇게 동네 이웃들과 서로 주고받았던 1988년도 우리나라의 모습, 참 정겨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주고받을 때 정이 느껴져요. 주고받음,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줄수, 받을 수로 수수입니다. 창조 원리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꼽자고 한다면 바로 수수작용을 말합니다. 원리강론에서 수수작용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모든 존재를 이루고 있는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여기에서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과 번식과 작용들을 위한 힘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혹시 여러분 주체, 대상, 상대 기준 등 단어를 듣자마자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막히시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는 쉽게 말해서 무언가 주는 입장이며 대상은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교육을 해주시고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대상입니다. 또 가정에서 사랑을 주는 주체의 입장은 부모님, 사랑의 대상은 자녀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주체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성화 교사님들이고 대상은 성화 학생들입니다. 이렇듯 주체와 대상에는 무엇인가 주고받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주체와 대상은 사람과 자연만물 사이에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이 사료를 주거나 사랑을 줄 때 주체가 되며 반려견은 대상이 됩니다. 식물을 키우고 있다면 키우는 주인은 주체, 물과 사랑을 받는 식물은 대상입니다. 사람과 사물도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연필을 사용한다면 연필의 주체는 여러분이고 대상은 연필입니다. 이렇듯 주체와 대상은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주체가 권위가 있거나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주체는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대상인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나 어버이날 또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에게 효도를 했을 때 부모님은 사랑을 느끼실 겁니다. 이럴 때 자녀는 사랑의 주체,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학생을 통해 선생님이 배우게 될 때도 있지요.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 하고 감동을 받고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성화교사들이 때로는 성화학생들을 보고 배웁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화학생은 성화교사의 교사다라고요. 성화학생이 하늘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참 부모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장하는 성화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성화교사님들이 감동을 받고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만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또 자녀도 자녀만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효를 드리는 것이 조화의 모습입니다. 학교에서도 교사의 권위로 학생들을 짓누르거나 차별하지 않고 학생들도 선생님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학교, 그러한 사회 모습이 참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유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한다. 상대 기준이란 주체와 대상이 서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은 교육이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죠. 선생님은 가르쳐줄 지식이 있고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체육 활동을 하러 운동장에 나온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체육이 아닌 음악을 알려준다고 했을 때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선생님이 왜 그러시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즉 주체와 대상에게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 때 발전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통적인 요소가 없을 때에는 상충과 대립을 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물은 귀한 생명의 원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생명의 귀한 원천인 물을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을 받는 사람이 정말 목이 말라 있던 사람이면 이 사람은 정말 감사하게 받겠죠. 상대 기준을 잘 조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물을 이미 많이 마신 사람한테 다시 물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서 물은 그만 마시고 싶은 것일 겁니다.